다음은 산화지 혹은 라구온입니다.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로 인구가 급속히 몰리게 되고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수 처리 문제였습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하수와 오물들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하천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나오는 형태가 이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스웨이지 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웨이지 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논과 비슷한데 하수를 모아서 이 논처럼 물을 가둘 수 있는 토지를 만들고 거기에 하수를 유입시켜서 이 하수를 자연 침전시킨 후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는 모아서 버리고 윗물은 자연적으로 정화되어 하천으로 내보내는, 지금으로 말하면 1차 침전지와 유사한 그러한 정화 기능을 갖는 논을 말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하수처리 시설인데 이 산화지는 이렇게 땅에 하수를 모아서 침전 및 자연 정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산화지는 보통 흙으로 수심 2 내지 5m 정도 얕은 연못과 같은 형상의 라군을 만들고 여기에 포기장치만 설치한 형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장치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산화지는 포기식 산화지로서 바닥에 포기장치가 매설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산화지는 수리학적 체류시간이 수일 내지 수십일로 매우 긴 것이 특징이고 하수를 유입시켜 매우 느리게 천천히 자연 정화, 자연 분해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이 라군 안에 살고 있는 자연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방식으로 유기물 분해뿐만 아니라 여기서 성장하는 미생물도 함께 분해되므로 잉여 슬러지 반출이 없습니다. 산화지는 포기의 형태에 따라서 포기를 하지 않는 호기성 산화지, 또 기계적 산화를 하는 포기식 산화지, 그리고 일부 구역만 포기시키는 임의성 산화지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체류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보통 도시 하수나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서는 설치된 예가 없고, 땅이 넓은 나라나 아니면 이 하수를 정화하는데 그다지 제약이 없는 지역에서 가장 간편하게 하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에 여러가지 활성 슬러지법의 특징을 비교하여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표준 활성 슬러지법의 포기저우 MLSS 농도는 대략 1500에서 2500, FMB는 약 0.3kg 정도로 운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략적 체류시간은 보통 6 내지 8시간 정도입니다. 계단식 포기법은 활성 슬러지법과 유사한데 다만 공기를 하수를 분할 유입시키면서 좀 더 효율화시킴으로써 체류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산소 활성 슬러지법은 공기 대신 산소를 주입함으로써 MLSS를 더 높게 유지할 수 있고, 수략적 체류시간은 표준 활성 슬러지법보다 보통 2분의 1 이하로 더 작게 만들어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기 포기법은 표준 활성 슬러지법보다 훨씬 더 체류시간이 길어서, 즉 포기조의 탱크가 더 커지는 방법입니다. 산화구법 역시 체류시간이 하루 내지 이틀 정도로 매우 길게 운영하면서 FMB는 매우 낮게 운전하는 방식입니다. SBR 방법, 즉 연속 회분식 활성 슬러지법은 한 개의 반응조에서 반응과 침전이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시간적 차등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이 반응은 필요에 따라서 수략적 체류시간이나 SRT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자재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바로 SBR이 어느 조건이든 쉽게 변형 가능한 방법으로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활성 슬러지법으로 하수를 처리할 때 가끔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벌킹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벌킹이라고 하는 것은 활성 슬러지법에서 특히 사상균이 급속히 번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상균은 말 그대로 필라멘터스, 즉 실 모양의 균을 말하는데 보통 여러가지 복합 환경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미생물이 함께 공존하면서 처리하는데, 특히 여러가지 미생물 중에 이 실타래 모양의 아래 그림이 사상균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머리카락처럼 실 모양의 사상균이 급속히 번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이 사상균은 다른 미생물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침강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침전지에서 잘 가라앉지 않는 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지는 슬러지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가라앉지 않음으로써 슬러지가 처리수로 유출되면서 처리수 수질이 나빠지고 또 반송 슬러지의 농도가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벌킹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부적절한 설계 혹은 낮은 FMB가 있습니다. 미생물량에 비해 들어오는 하수의 유기물 부하량이 낮으면 미생물은 빈 영양 상태, 즉 먹이가 모자라는 상태가 되고 먹이가 모자라면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넓은 사상균들이 더 적응하기 쉬워지고 사상균이 훨씬 더 증식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낮은 FMB 외에도 유입하수의 물리화학적인 특성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특히 유입하수의 유량이나 농도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에 벌킹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 유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하수의 유기물 농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 혹은 반대로 유기물 농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 쇼크에 해당되고 쇼크를 받게 되면 미생물은 군집 구성 자체가 바뀌어서 사상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물에 산성이나 알칼리가 유입되어서 pH가 크게 변한 경우라든가 또는 수온이 변한 경우 또 물의 하수에 부패성 물질이 혼합되어 들어오는 경우에도 벌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하수에 영양염류 즉 질소나 인이 부족한 경우에도 벌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공기가 부족하거나 또는 불균형이 할 때 더 사상균이 증식하기 쉽습니다.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미생물 간에도 산소를 두고 경쟁이 일어나는데 먹이 경쟁 혹은 산소 경쟁에서 대부분 사상균은 일반 하수 처리장의 미생물들보다 더 생존성 혹은 적응력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벌킹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 포기조나 침전지의 과부하도 벌킹의 원인이 됩니다. 벌킹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사상균만 선택적으로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화학제 또는 살균제를 투입하여 사상균을 없애기도 하지만 최종 해는 되지 않고 원래 적절한 운전 조건, 즉 적정한 산소 농도를 회복시켜 준다거나 적당한 FMB로 맞추어서 운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사상균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따로 독립된 선택조를 탱크를 두어서 잉여 슬러지를 선택조에서 어느 시간 동안 좀 안정화시킨 후 다시 포기조로 돌려보내면 또 미생물군이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상균 제어는 하수 처리장을 운전할 때 가끔씩 생기는 문제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생물,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이기 때문에 항상 미생물량 대비 먹이 또 공기 이 비율을 항상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한 운전 전략이 됩니다.